출력이 이 정도까지 사선으로 돼 있었어요. 저희가 아침에 히터를 켜두고 예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됐지만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와 모터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스노우, 썬더, 문, 미드라이트, 그리고 마지막 뒤에 보시는 게 보이드. 썬더. 네, 그리고 저기 끝에가 마그네슘 컬러. 폴스타 키입니다. 스마트 키인데 버튼 왼쪽에 있고, 근데 너무 커요. 전기차처럼만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차처럼 움직이는 거죠, 결국. 전 이게 좋아요. 네. 네, 폴스타 2입니다. 외부 소음이 나긴 하네요, 사운드로. 오늘 탈 차량인데요, 시승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은 거리예요. 한 20km. 그리고 금요일 오고 서울 시내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체험해 보는 정도. 보통 전기차 그립은 막혀 있는데 폴스타 2는 막혀 있지 않고 안개등을 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래 포그램프도 그대로 있습니다. 차량이 심플하죠. 타이어는 19인치 앞뒤 동일한 사이즈로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쪽 측면에 보시면 배터리 용량하고 170kW가 출력이에요. 그래서 전륜에 170kW 모터 하나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토크는 330Nm라고 합니다. 디자인 얘기하자면 간단히 보면 뒤에 이쪽 2열 쪽에 보면은 도어가 특이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윈도우가 안 내려가요. 많이 안 내려가요. 이건 좀 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계기판의 왼쪽에 배터리 레벨이 보여지고요. 오른쪽이 주행 가능 범위가 230km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네요. 다른 기능들이 또 추가적으로 보면 트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올 때 한 24km 주행했는데 19.4kWh에 100km 가능했다고 했어요. 48분 정도 했고 평균 속도 워낙 막혔어요. 변속기가 어떤 기어나 단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 디자인 되게 멋있어요. 차량에 탑승하면 전원 온오프 뭐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시트에 센서가 있어 가지고 앉기만 하면 바로 인식을 해서 출발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 드라이브 놓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비슷한 방식이죠. 여기 보시면은 시트에 사람이 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좋은 거는 글래스 루프에 폴스타 로고가 뭐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운전하면서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보면 사이드 미러 쪽에 보시면 도어 핸들이 보이는데 도어 핸들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상당히 뭐 공력 성능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프레임이 없는 건데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엑셀을 조금 밟으면 네, 브레이크 반응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브레이크를 좀 많이 밟아야 제대로 동작하게 되는 것 같네요. 듀얼 모터가 아니어서 그런지 어떤 전기차다운 강력한 토크의 펀치력이나 이런 거를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출력입니다. 서스펜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고속도로 이 정도 요철하고 이 정도 도로 상태에서의 이 정도 감각이면은 달리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확실히 담력이 동작하는 시점이 상당히 많이 깊게 들어가야 돼요. 살짝 밟아도 별 반응이 없어요. 좀 더 깊이 밟아야 그때서야 이제 브레이크 담력이 동작하니까 그 점은 참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타면은 이 모터 소리를
귀를 갖다 쫑긋 세우면서 듣는 그 재미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세팅을 보면 지금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해놨는데 단단하게 좀 바꿔볼게요. 굉장히 묵직해져서요. 네. 그리고 ESC는 스포츠 모드로 또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빙을 지금 안 한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어요. 일반 차량하고 똑같게요. 근데 표준으로 할게요. 예. 확실히 회생제동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브레이크가 상당히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네요. 자, 지금 한 70 정도인데 70 정도 달리다가 엑셀에서 발을 살짝 놓으면 거의 그냥 바로 정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속도가 감속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낮음으로 하면은 다시 한 70 정도에서 다시 엑셀에서 발을 떼볼게요. 이 정도는 좀 덜해요. 근데 표준으로 하면 뒤에 타거나 옆에 동승석에 타신 분들은 아마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전기차들은 대부분 크립이 기본적으로 다 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정하는 부분이 많이 안 나오는데 폴스타 2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정중앙에 센터 인포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글자도 크고 화면도 커서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요. 현대차 그룹에서 만드는 센터 인포 디스플레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픽도 굉장히 좋은데 메뉴가 너무 많아서 가끔 찾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거에 비하면 아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운전자 지원 설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 충전 상태를 볼 수도 있고 더보기에서 차량 상태 잠금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행거리 어시스트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소비량이 전기 소비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즉시 소비량이 나오는데 킬로와트아워에서 100마일당 얼마씩 전기를 소비할 수 있다 했는데 이쪽 계기판에는 킬로미터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또 마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은 하만 카돈인데 제가 막 끼어서인지 음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팀의 모빌리티하고 같이 결합돼서 누구 오토 음성인식 서비스가 아주 잘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팀앱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 아리야, 잠실역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세 번째. 잠실역 1번 출구까지 팀앱 추천 경로로 스티어링 휠 느낌은 저는 볼보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 느낌을 받게 돼요. 지금 굉장히 막히는데 이 상황에서 파일럿 어시스트가 동작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파일럿 어시스트를 동작시켰어요. 파일럿 어시스트는 최저 스피드가 차가 끼어들고 있어요. 차가 끼어들고 있는데 못 잡았어요. 결국에는 최저 속도 제한이 30km예요. 지금은 차선을 유지하고 앞으로 앞차를 따라서 잘 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막혀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전방에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네, 여전히 스티어링 휠을 오래 놓고 있으면 잡으라고 이렇게 경고는 나오게 됩니다. 옆에서 끼는 차량들을 탐지하는 게 확실히 느리네요. 차선 유지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모터를 이용해서 회생제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회생제동하는 부분은 이쪽 클러스터의 오른쪽 하단 부분에 보면은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생제동이 돼서 차지 쪽으로 면적이 좀 크게 하얀색으로 바뀌고 엑셀을 밟으면 파워 쪽으로 오렌지 컬러로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독특한 방식으로 디자인한 건데 나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트를 얘기할 건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시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로 앉으면서 시트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자주 느끼게 되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트가 가죽 시트가 나파 가죽 옵션을 따로 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건 나파 가죽이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옵션으로 해서 비건이라고 해서 재활용이 많이 가능한 소재들을 이용한 시트라고 합니다. 천인 것 같은데 소재 마무리는 조금 깔끔하게 매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약간 벌써 더운 느낌이 좀 있고요. 통풍 시트가 없어요. 통풍 시트를 하려면 나파 가죽 옵션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 운전석 쪽에 통풍 시트가 됩니다. 통풍 시트가 없는 건 되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에 주행할 때 통풍 시트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깜빡이 킨 건데 이 깜빡이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깜빡이 소리가 되게 이상해요. 다른 어떤 데서도 다른 어떤 제조사에서도 듣지 못한 그런 좀 둔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요. 오른쪽 고속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뭐 딱딱딱딱 치는 그런 소리예요.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뒷좌석이나 뒤쪽을 유리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후방 시야는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조그만한 공간에서 볼 수 있게 되는 후방 시야를 파악하는 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카메라를 동작시켜서 뭐 뒤쪽을 볼 수도 없어요. 카메라를 동작시키면 주행하면서는 전방만 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뒤쪽 시야를 확보한다, 뒤쪽의 교통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차량에서 보면은 디스플레이 중앙에 O자가 있어요. 요거는 좀 더 달리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O가 오너라는 의미이고 해서 관리자라고 했는데 보기가 좀 그래요. 다른 어떤 아이콘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 안전을 위해서 동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인증한다든가 뭐 디지털 키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적용된 차량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중앙에 있는 인포 디스플레이가 깔끔해요. 그리고 T맵하고 결합되다 보니까 훨씬 사용 편의성이 많은데 사용할 수 있는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많이 부족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이게 사각형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인데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별로 없어요. 뭐 점차 많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오토홀드를 동작시키는 버튼이 없어서 도심지에서 주행하다 보면은 자주 정지하고 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오토홀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동작에서 크립을 갖다가 오프를 해서 오토홀드를 안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차량처럼 이렇게 막히는 상태에서 서서히 앞으로 굴러가면서 브레이크를 꽉 밟았을 때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오토홀드가 없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이지만 어떤 소재나 소음, 뭐 어떻게 동작하는 그런 것에 약간은 다들 조금 프리미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